성주고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학 잘 보내셨나요? 자, 오늘서부터 2학기 1차 시 가정 수업을 하겠습니다. 좀 전에 보여줬던 그 책은 사실 임신에 관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담은 거지만 굉장히 좀 자세하게 써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출산의 과정과 다양한 분만 방법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아가손이 되게 귀엽죠. 사실 이렇게 부부가 결혼해서 아가를 낳게 된다는 것은 축복의 하나이죠. 그래서 사실 그 아기를 키우면 굉장히 부모의 기쁨이 기쁘기 때문에 사실 큰 축복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출산의 징후는 그 시험 범위 안에 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0달 동안 뱃속에서 아이를 이렇게 품고 있다가 아기가 이제 나갈 때가 되면 아이들이 나가겠다는 사인을 보내게 되죠. 그 사인은 전반적으로 3가지 정도 되는데 맨 처음에 이슬이라는 것이 비칩니다. 이거는 자궁 입구에 점맥질이 떨어지면서 혈액이랑 같이 섞인 분비물입니다. 누구는 이슬이 있고 누구는 없고 이렇지 않고요. 이 분비물이 섞인 혈액은 굉장히 양이 많고 그 다음에 혈액과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누구는 이슬이 비친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슬이 비치게 되면 사람에 따라서 바로 진통이 시작되는 사람이 있고 이슬이 비치게 되면 하루 정도 있다가 진통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이제 병원 갈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샤워도 좀 하고 집도 정리해 놓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주기 전 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5시간, 뭐 6시간에 한 번씩 아프다가 규칙적으로 뭐 10분에 한 번씩 진통이 온다든지 또는 5분에 한 번씩 간격, 4분에 한 번, 3분에 한 번 이렇게 간격이 점점 좁혀지고 규칙적인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냥 불규칙적으로 아프다가 규칙적인 진통이 왔다 하면 이제 병원을 가야 될 때가 된 거죠. 파수는 말 그대로 태아를 감싸고 있던 양막이 터지면서 양수가 흘러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병원에서 파수가 되면 상당히 이제 아기가 빨리 나오겠다는 그런 사인으로 볼 수 있지만 일상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바깥에서 있었는데 파수가 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사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파수가 된 상태에서는 아기가 좀 잘 나올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양수가 나옴으로 인해서 나중에 거꾸로 세균이 감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슬이 비치거나 주기적인 진통이 있다거나 파수가 된다거나 하면 출산의 징후라고 보고 이제 병원 갈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저번 시간 1학기 때도 보여줬던 아기의 그림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양수에 이렇게 둘러싸이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기가 나가는 방법은 머리가 엄마 질 쪽으로 향해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자연적인 방법이 있는가 하면 엄마 배를 여는 인공적인 방법들이 있죠. 그래서 2가지 방법을 보겠습니다. 출산 방법은 자연 출산이 있고 제왕절개 출산이 있습니다. 자연 출산은 말 그대로 수술 등의 인공적인 도움이 없이 산모의 힘으로 분만하는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이 방법을 이제 쓰게 되고요. 특수 분만으로서는 라마즈 분만, 르바이에 분만, 무통 분만, 수중 분만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은 자연 출산을 위한 방법으로 산모의 고통이라든지 아니면 산모의 아기의 두려움을 줄여주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출산하는 방법입니다. 제왕절개 출산은 산모의 복부나 자궁을 절개해서 분만하는 방법인데 산모가 너무 고령이거나 아니면 태아가 위험할 경우에 실시합니다. 사실 제왕절개 방법은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빈도수가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산모나 태아가 위험할 경우에는 반드시 자연 출산을 고집하기보다는 제왕절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왼쪽 거는 제왕절개 방법이에요. 똑같은 아기이긴 한데 배를 열고
자궁을 열어서 복부를 절개한 수술을 하면서 아기를 꺼내는 방법입니다. 머리가 그대로 있고 이래서 아이를 꺼내는 방법이기 때문에 아이는 입속이나 이런 데 다 이제 오물로 가득 차 있고 그다음에 이제 씻어내야 되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래서 입속에 있는 이걸 빼기 위해서 석션 같은 기계를 도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기를 잘 꺼낸 다음에 이 자궁에 있는 이렇게 찌꺼기 같은 걸 다 긁어내고 그다음에 자궁을 꼬매고 복부를 꼬매는 개복을 마무리하게 되는 거죠. 똑같이 수술 환자와 같이 오랜 시간 동안 병원에 입원해야 하고 그다음에 식사도 바로 할 수 없는 것이 단점입니다. 일반적인 자연분만의 경우에는 머리가 이렇게 몸 밖으로 나오면 머리가 사이즈가 제일 크기 때문에 머리가 나오면 나머지는 다 딸려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머리가 나오는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되게 산모에게서 가장 큰 고통을 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연분만의 이런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제왕절개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제왕절개도 만만치 않은 고통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아기나 산모의 몸 상태를 보고 가장 적합한 것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연 출산의 과정은 여러분이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시험에도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잘 보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기가 엄마 몸 밖을 나가게 되면 엄마 몸이 아기의 머리를 내보낼 수 있을 만큼 입구가 벌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개구기, 입구가 벌어진다는 뜻입니다. 자궁이 규칙적인 진통을 하게 되면 엄마의 질 입구가 벌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 아이 머리 사이즈만큼 벌어지게 되겠죠. 이때까지 가장 큰 고통이라든지 아기 낳는 고통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잔잔한 고통이 또는 심하지 않은 고통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지속이 됩니다. 대부분은 10시간 이상씩 진통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진통의 과정을 통해서 엄마의 몸에 있는 개구기 입구가 벌어지는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아기는 엄마 그 입구 쪽으로 머리가 가까이 가서 이제 나갈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단계가 개구기고요.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만출기는 바로 이제 아기가 나오는 단계인데 아기가 머리를 디밀어서 이제 몸 밖으로 나가는 단계입니다. 자궁가 완전히 열리고요. 그 자궁에서 그 아기를 밀어내는 힘이 가장 센 시기입니다. 이때는 엄마가 힘을 주지 않아도 저절로 힘이 주어지는 타이밍이고요. 우리가 말하는 인간의 고통 중에 아기 낳는 고통이 제일 커 라고 말할 때 그때의 만출기 단계입니다. 가장 큰 고통이 있고 그 대신 시간은 가장 짧아서 빨리 아이를 내보내려고 노력하고요. 아기의 머리가 나가게 되면 그 다음에 몸은 바로 딸려서 바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머리만 통과가 하면 거의 다 아기를 낳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궁구가 완전히 열려서 태아가 모체 밖으로 나오는 시기고 진통이 1, 2분 간격으로 있고 그 정도가 가장 심해서 이 정도의 이때의 고통이 가장 심하지만 이때의 고통들을 산모들은 거의 다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후상기는요, 아기가 다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아기를 둘러싸고 있던 모든 부속물들이 나오는 시간입니다. 탯줄이라든지 태반이라든지 양막이라든지 그 다음에 남아있던 고인 피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몸 밖으로 나가는 시기라서 이때 약간의 고통이 진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후상기 때를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다시 이제 하혈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때 후상기도 역시 마무리가 중요하죠. 후상기 때는 아기가 이미 출산했기 때문에 산모가 느꼈던 고통은 눈 녹듯이 싹 사라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후상기 때는 고통이 거의 없고 그 다음에 후배아래 정도의 가벼운 진통만 있을 뿐 정말 진통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고통들은 없는 것이 특징이죠. 개구기, 만출기, 후산기 순으로 순서가 되고 개구기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반면 만출기는 가장 큰 고통을 동반하고 후산기는 마지막 뒷처리를 잘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되면 아이를 다 출산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서부터는 다양한 출산 방법에 대해서 할 건데 이 라마즈 분만이라는 것은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이 라마즈 분만은 러시아 의사가 고안한 걸로 유명한데요. 보통의 세 가지 방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호흡, 연상, 이완 이런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아기를 낳을 때 고통을 줄여주자라는 겁니다. 이거는 아기를 낳을 때 어떤 호흡법을 개발해서 익히라는 것이 아니고 아기를 낳기 전부터 부부 둘이
같이 호흡하는 방법을 연습하는 겁니다. 이렇게 고통이 찾아올 때 호흡을 뭐 2번 들숨, 한 번 날숨, 그러니까 그 날숨 하면서 호흡을 이제 익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평소 하는 호흡이 아니라 진통에 찾아올 때 하는 호흡들을 익혀가지고 그런 호흡으로 아기 낳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제 생각인데, 사실 이것을 아주 몸에 익숙하게 배인 사람들은 아기가 나오는 그 순간 이런 호흡을 하면 굉장히 많은 도움을 얻고 시간도 단축되고 고통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호흡법이 몸에 체득화되지 않은 사람들은 어, 그 아이를 낳을 때 이렇게 머리로 생각해서 아기를 낳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호흡법을 잊어버려서 라마즈 분만이 효과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호흡법은 연습이기 때문에 미리 충분히 연습한 사람들은 효과를 볼 수 있죠. 연상법은 뭐냐면 아기가 나오는 그 순간, 너무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아기 낳기 전에 되게 즐겁고 재밌고 되게 기뻤던 일을 생각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머릿속에 그 생각을 함으로써 지금 현재 있는 고통을 잊으라 라는 그런 방법인데, 이런 방법들도 라마즈분만의 일환입니다. 그 다음에 이완도 몸을 스트레칭 하거나 몸을 그 전에 요가라든지 이렇게 스트레칭을 통해서 몸을 이완하는 방법을 익혀놓으면 아기를 낳을 때 호흡법, 연상법, 이완법 이런 세 가지로 이제 아기를 낳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지금부터 르바이의 분만인데, 르바이의 분만은 아이의 인권을 존중해서 분만 환경을 간호사나 의사나 또는 엄마의 입장에서 놓는 것이 아니라 아가 입장에서 이제 분만하자라는 생각입니다. 자연주의에 입각한 그런 아기를 낳는 방법인데, 사실은 뱃속에는 너무 따뜻한데 밖에는 너무 춥잖아요. 그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 분만실은, 그래서 분만실 온도를 높여서 아기가 나올 때 춥지 않도록 도와주고, 자궁은 너무 어두운데 나오면 너무 수술실에 밝잖아요. 그래서 수술실의 조명을 어둡게 만들고, 그 다음에 밖에서는 자궁 안에서 너무 조용한데 밖에서는 막 의사, 간호사, 뭐 엄마 소리 지르는 소리, 이게 너무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말을 조용조용히 하고 속삭이듯이 말해서 아기한테 느껴지는 청각적인 자극, 청각적인 고통을 줄여주자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아기가 딱 태어났을 때 아기를 그냥 바로 그냥 씻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기가 태어나면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은 엄마 배 위에 바로 보내서 아기로 하여금 엄마 체온이라든지 엄마의 심장 소리라든지 엄마의 피 소리를 느끼면서 마음의 안정을 느끼게 하자라는 것이 르바이의 분만입니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엄마 배 위에 이렇게 조금 시간을 보내면서 아기의 마음의 안정, 정서적 안정을 느끼게 하고, 아기가 처음에 태어나자마자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청각적인 것, 또 촉각적으로 너무 추운 거, 이런 시각적으로 너무 밝은 이런 고통에서 아기를 좀 보호하자라는 입장에서 르바이의 분만은 아이 입장에서 분만 방법을 정하는 그런 분만법입니다. 이거는 이미지 파일인데, 사실 아기는 엄마 뱃속에서 자궁은 물이잖아요. 그래서 물속에서 굉장히 편안함을 느끼고 있다가 몸 밖으로 나가게 되면 굉장히 낯선 공기 접촉을 하게 되고, 또 물속에서는 탯줄로 숨을 쉬다가 이제 자궁 밖으로 나오면 폐로 숨을 쉬어야 되는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아기가 이렇게 힘들지 않도록 나오는 방법에서 이제 수중분만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수중분만이란 이렇게 욕조 안에서 아기를 낳는 건데, 이런 일반 욕조가 아니라 산부인과에서 준비된 욕조인데, 여기 있는 물은 아기의 체온과 똑같은, 아기의 양수의 체온과 똑같은 그런 물이고요. 다 소독되어서 여기는 세균이 살 수 없는 그런 물입니다. 엄마가 처음부터 개구기, 다시 말하면 입구가 열리는 순간서부터 이 안에 들어가서 아기를 낳는 것이 아니고, 개구기는 그 침대에서 충분히 아기의 머리가 나올 정도의 그 몸 상태가 되게 되면
만출기 정도의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이 들면 의사는 산모에게 욕조에 들어가라고 권하게 되죠. 그래서 만출기 때 이 산모가 욕조에 들어가서 여기서 몸을 이완시키고 거기서 이제 아기를 낳는 방법입니다. 지금 여기는 아빠로 보이는 사람이 엄마를 이제 조금 관리해주고 있는데 보통은 사람들이 밖에서 이렇게 잡아주고 있지만 실제로 등 뒤에서 이렇게 잡아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다가 엄마가 정신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빠가 욕조 안에 들어가서 엄마를 뒤에서 부축하는 형태, 이런 형태로 수중분만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물속에 있으면 엄마 몸도 많이 이완이 되기 때문에 그 아기 낳는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아기도 빨리 몸 밖으로 나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따뜻한 물속에 있어서 아기는 바로 엄마 몸 밖에 나가서도 충격받지 않고 아기한테 되게 도움이 되는 분만법이고 아기를 낳게 되면 바로 엄마 가슴에서 끌어안아서 엄마의 체온과 또 엄마의 심장 소리를 느낄 수 있게 함으로써 아기의 긴장을 풀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거죠. 이거는 이름이 근해 분만입니다. 이렇게 앉아있는 수술대 이름이 근해 인데요. 사실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밴드들이 밴딩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엉덩이로 의자를 툭툭 밀게 되면 요 고무의 탄성으로 인해서 의자가 위아래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앉아서 아기를 낳는 방법인데 특히 있을 때에는 아기가 나가는 출산의 방향이 아래로, 다시 말하면 중력의 방향이 되기 때문에 빨리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고통이 좀 더 줄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탄성을 이용해서 이렇게 몸을 튀기게 되면 고통이 조금 더 줄어든다는, 고통을 좀 덜 느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엄마 입장에서 아기를 잘 낳을 수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 의사 입장에서는 앉아서 아기를 받아야 되고 숙여서 아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의사나 간호사나 의료진들 입장에서는 썩 추천할 만한 그런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종합병원이라든지 큰 병원에서 시행하는 방법은 아니고요. 개인으로 하는 그 조그만한 개인 병원, 개인 산부인과에서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런 근해 분만으로 아기를 낳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수한 분만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아기를 낳게 되면 엄마 몸이 많이 힘들어졌겠죠. 그래서 다시 산육기, 엄마의 몸이 임신 전 상태로 가서 회복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보통 6에서 8주 정도 걸리는데 이렇게 6에서 8주 정도 걸리는 이 시기를 엄마들은 잘 보내야 하죠. 8주 정도면 2달이긴 한데 2달만 지나면 엄마가 예전처럼 씩씩하게 걸어다니고 운동도 하고 직장생활도 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6에서 8주 정도 지난다 하더라도 몸에 심각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만 해결이 됐을 뿐 몸이 다시 원래로 임신 전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1년 정도의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6에서 8주 정도는 아주 집중적으로 영양을 공급해야 되고 충분히 쉬어야 되고 충분히 몸을 회복하지 않으면 이때 쉬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평생 몸이 아픈 그런 케이스들 등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영양 공급과 휴식 등과 같은 적절한 산후 관리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서서히 많은 사람은 이렇게 6에서 8주 정도의 시간을 잘못 보내고 이 시간에 그 몸을 따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찬바람도 쐬지 말아야 하는데 이때 에어컨 바람을 쐬고 되게 힘들어해서 평생 곤욕을 겪었던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여름에 아기를 낳았는데 그 학부모 총회를 간다는 이유로 에어컨 바람을 쐬면서 이제 오랫동안 그 모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갔다 오면서 엄청나게 두통을 호소했는데 그 두통이 원인 모를 두통이어서 병원에서도 잡히지 않고 또 막 좋다는 걸 다 치료해도 되게 힘들었던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굉장히 힘든 그 시간들을 보내기 때문에 6에서 8주라는 것이 그냥 저희가 그냥 정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경험을 따라서 보면
오랜 시간 동안 경험으로 6에서 8주 정도는 충분하게 쉬고 또 충분하게 영양 공급을 하고 몸과 마음을 휴식하지 않으면 평생이 힘들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6에서 8주 정도는 산육기라고 해서 임신 전으로 돌아가는데 정말 필수적인 회복 시간이기 때문에 이때는 되게 산모 입장에서 많이 쉴 수 있도록 가족이 배려해 주어야 합니다. 출산 직후는 작은 수축으로 인해서 후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후진통 때문에 괴로워한 사람들도 있지만 이때 후진통을 좀 막아주기 위해서는 좀 적당한 스트레칭 정도의 운동과 모유 수유를 하게 되면 좋은데 모유 수유를 하게 되면 좀 더 빨리빨리 자궁이 수축됩니다. 그래서 고통이 좀 사라지기보다는 자궁이 빨리 수축돼서 회복이 빨라진다라는 의미로 모유 수유를 하면 좋겠죠. 그래서 모유 수유를 하게 되면 엄마 입장에서도 자궁 수축이 빨리 돼서 좋고 아기도 엄마의 모유를 먹게 돼서 좋고 일석이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계속 오로라고 그 피가 계속 나오게 되는데 피가 3, 4후 정도가 되면 이제 계속 나오던 피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피가 4주 정도 지났는데 사라지지 않고 계속 5주도 나고 6주도 나고 7주도 나고 계속 피가 나오더라. 그러면 그냥 있을 것이 아니라 그 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로가 계속 나온다는 것은 과히 좋은 사인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산후 우울증인데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는 몸에 심각한 이제 외상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아기 낳을 때 그 힘들었던 거, 그 다음에 불안했던 거, 그 출산 시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 때문에 산후 우울증이 나오게 되는데 이 산후 우울증은 특별한 몇 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산모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산모들은 이 우울증을 가족의 도움이라든지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극복하는데 몇몇의 이제 산모들은 이런 걸 극복하지 못하고 더 심각한 우울증으로 빠지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후 우울증이 아기를 낳게 되면 대부분의 우울증에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산모에게 긍정적인 마음 또 가족의 배려가 특히 더 필요하기 때문에 주변에서는 산모를 적극적으로 돌보고 그 다음에 산모의 정신 상태라든지 또 대화라든지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잘 통해서 이제 우울증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출산 후 생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규칙적인 식사, 이 영양 섭취는요, 많이 먹으라는 뜻이 아니라 영양이 정말 잘 갖추어진 식사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가끔 산모들에 따라서는 이때 밥을 먹게 되면 다이어트 실패한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 영양적으로 충분히 잘 섭취해야 머리도 건강하고 빛나는 모발을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근육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 균형 잡힌 식사, 소화가 잘 되고 자극이 없는 그런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식과 안정, 두말하면 잔소리죠. 휴식과 안정을 충분히 취해야 되고 이 휴식과 안정은 몸의 건강만큼이나 굉장히 신경 써서 챙겨야 될 부분입니다. 모유수유, 출산 전부터 약간 마사지를 좀 해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유선 그 조직에 가끔 막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모유 수유가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마사지 좀 하고 그 다음에 아이에게 모유를 먹이겠다는 그런 의지가 약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젖을 자주 먹이고 충분히 먹이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운동은 고강도 운동은 할 수 없습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이라든지 가벼운 그 방 안에서 걷기 정도. 그래서 이렇게 운동은 조금씩 하면서 이제 몸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필요하고요. 청결은요, 좌욕이라든지 샤워 등으로 세균 감염을 막고 산용열이라는 이런 병에서 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18세기 유럽에서는요, 산모가 아기를 낳은 다음에 그 산육열로 많이 죽었다고 해요. 그 당시에는 이유를 잘 알 수 없었는데 나중에 이유를 알다 보니 의사들이 불결한, 다시 말하면 소독되지 않은 그 깨끗하지 않은 손으로 산모들의 그
상처들을 치료함으로써 감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청결은 몸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좌욕은 반드시 하셔야 되고 어느 정도 몸이 회복한 다음에 샤워를 하셔서 몸에서 이제 외상 있는 부분에 감염이 되지 않도록 늘 또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통 타올은 1년 이상 나는 것이 엄마 몸의 회복을 위해서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임을 한 1년 정도까지 하는 것이 이제 그 다음 아이와의 터울을 생각해서 이제 아이를 잘 키우고 엄마 몸도 잘 추스려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 1차시 수업이 끝났는데요. 이제서부터 2학기 이제 가정 수업을 이제 하게 됐는데 어느 정도까지 온라인으로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 그렇게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 않아서 우리가 등교하면서 이 모든 내용을 다룰 수는 없고요. 이제는 등교 수업했을 때 온라인에서 했던 것을 다시 다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들어보고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숙지하셔서 나중에 기말 때 저희가 시험을 볼 때는 여기 온라인 강의를 잘 듣고 이 내용에서 시험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그다음 2차시 다음 주에 우리 볼 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화이팅!